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이 2경기 연속 골과 도움까지 더하면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아직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4골을 넣어버린 열기가 식지도 않았는데 또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경기 출전할 때 공격 포인트가 없으면 이제 이상하게 느끼거나 못했다고 느끼긴 하잖아요. 이번 경기는 유로파 3차 예선이었습니다. 토트넘에겐 어색하기만 한 대회이죠. 그것도 예선이니까요. 그리스 근처에 있는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치르는 경기였는데요. 나름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은 슈켄디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죠. 손흥민이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3대1로 이겼다. 손흥민이 홀로 이 경기의 모든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입니다. 골은 불가리아 원정 경기와 다르게 매우 이른 시간에 터졌습니다. 전반 5분 만에 라멜라가 골을 넣게 되었는데 손흥민의 패스가 매우 빛을 발했습니다.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오른쪽이 비어있는 라멜라에게 날카롭게 연결했고 라멜라가 침착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라멜라는 골을 넣은 후에 손흥민을 가리키면서 니 덕분이야 라는 듯 고마워했고 이어서 꽉 끌어안아줬습니다. 마치 라멜라가 이적 각이었는데 너 때문에 남을 수 있게 됐어 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골 폭풍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손흥민이 선발 출전을 했고 그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득점을 해서 뉴캐슬전을 대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구라는 경기가 꼭 그렇게만은 되지 않죠. 불가리아 원정 경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고 탈락 위기까지 왔었으니까요. 이상하게 리버풀, 맨시티, 첼시는 약팀에게 당연한 듯 골폭풍을 일으키는데 토트넘은 왜 그게 안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시간 리버풀이 카라바오컵을 치르면서 미나미노가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누가 보면 에이스인 줄 알 거 아니에요. 토트넘은 그 이후 득점을 하지 못하고 전반전을 마쳤고 후반엔 오히려 실점을 하면서 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멋지고 잘생기고 영국 국가대표였던 조 하트가 프리시즌에도 중거리 슛 일격을 당하더니 이번에도 중거리 슛으로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경기에서 말이죠. 이러면 곤란한데. 슈켄디아는 후반에 동점이 되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무리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뉴캐슬전을 대비하려 했던 카드들을 꺼내 놓습니다. 케인과 모우라, 로셀소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선발이었던 베르베인과 윙크스 그리고 알리 안녕. 그 후 손흥민이 본인의 위치로 돌아가고 이제 좀 손발이 맞는 듯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24분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모우라의 슈팅이 골키퍼에 맞고 나왔는데 그 볼이 손흥민에게 전해졌고 고마워하며 깔끔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사실 골대 앞에 있었고 수비수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그냥 벽에 맞고 끝날 확률이 높았는데 볼의 높이까지 감안하며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분 후 이번엔 양발잡이 손흥민, 분명 오른발잡이이면서 왼발도 쓸 줄 아는 선수인데 왼발로 그렇게 날카롭게 전달되는 것도 놀랍습니다. 왼쪽 진영의 문전으로 크로스를 올렸는데 정확하게 케인에게 연결되며 헤딩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택배 크로스였습니다. 많은 팀들이 윙백으로 탐낼 수 있을 만한 패스였습니다. 무리뉴가 이런 능력 때문에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그랬던 건 아니겠죠? 무리뉴 감독은 이제 확실히 손흥민을 공격 진영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모습도 돌아온 거죠. 이렇게 유로파리그 3차 예선 슈켄디와의 경기는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은 당연히 MOM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겠죠.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9.4점을 부여했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 토트넘이 득점에 성공하며 남은 20분 동안 한숨을 돌리게 됐다. 모우라의 강력한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지만 최근 컨디션이 좋은 손흥민에게 노마크로 연결됐다. 손흥민은 실수 없이 공을 골문 안으로 넣었다. 이렇게 전했고 손흥민의 크로스로 케인의 쐐기골이 터질 때는 이번 골은 토트넘이 원했던 골이었다. 이 콤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 손흥민은 좋은 위치에 센세이셔널한 크로스를 올렸다. 한 번의 동점골을 제외하면
토트넘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전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명 깊은 플레이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을 했다. 전반전에 41분 동안 골이 없었다. 상대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줬다.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한 뒤 선수들이 임팩트를 보여줬다. 차이를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뉴가 말한 감명 깊은 플레이라는 건 수준 차이가 나니까 초반에 많은 득점을 해서 주전들을 쉬게 해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일을 했다라는 의미는 토트넘에겐 이기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는 유로파리그 본선을 가기 위한 여정의 예선이었으니까요. 네. 토트넘의 야망은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드는 건데 예선에서도 이렇게 졸전이면 곤란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일을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후반전에 케인과 로셀소까지 더해지니 수준 차이가 현격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베일이 합류하기 전으로는 중원에서 로셀소와 은돈벨레 그리고 일선에서 손흥민, 케인, 모우라가 있는 조합이 가장 좋은 조합인 듯 보입니다. 모우라 미안. 은돈벨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토트넘의 골칫덩어리가 될 뻔한 은돈벨레를 무리뉴가 드디어 풀타임으로 출전시켰습니다. 후반전에 로셀소와 교체가 될 수도 있었지만 무리뉴는 은돈벨레를 뛰게 했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나 지난 경기처럼 멋진 모습까지 보여준 건 아니지만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며 가장 많은 볼을 소유하고 은돈벨레로 인해서 점유율도 높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홀로 전체 점유율의 8.5%를 차지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지난 인터뷰에서 열심히 훈련 중인 은돈벨레를 믿는다. 팀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한다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신뢰했었는데 그 믿음에 보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무리뉴가 역임했던 팀을 생각하면 지금 스쿼드 정도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베스트 11으로만 리그와 클럽 국제경기, FA컵, 카라바오컵을 소화할 수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과 같은 좋은 선수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과거에 그렇게 말했죠. 저 어떤 팀들은 교체 선수도 몸값이 1,000억이라고 말이죠. 네. 현재 토트넘은 무리뉴로 인해서인지 달라졌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재정적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분별한 게 아니고 레비 회장이 매우 영리하게 말이죠. 각 포지션에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이면서도 대체적으로 몸값은 어마어마하지 않은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이제 주전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선수가 8천만 불 몸값이니까요. 거기다 6천만 유로 몸값의 수비수도 영입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시즌 제대로 사고 치려는 모습이죠. 이는 뉴캐슬 전을 당연히 이긴 후 메뉴를 만났을 때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즌 1무 1패였던 서력을 승리로 장식하면 단번에 우승 후보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네. 슈켄디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후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향해 유독 극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지난 2경기 5골 2어시 완벽해 잘해. 손흥민과 케인은 쉼이 필요하지만 팀이 아예 의존하고 있으니 쉴 수가 없네. 사람들은 언제 손흥민이 지구상의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하나라는 걸 인정할까? 손흥민은 정말 최고의 선수고 마네, 네이마르보다 낫다 생각해. 90분 은돈벨레 대박. 맨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이었어. 그냥 다른 클래스야. 전반에 끝장냈어야 했는데 그래도 3대1은 만족해. 이번 경기 오리에가 왠지 도어티의 최근 경기보다 더 잘한 것 같아. 케인 자리 백업 진짜 필요하다. 손흥민은 전성기인 듯하다. 그의 터치는 미쳤어. 손흥민은 지난 4경기 90분 뛰었어. 다음 경기는 쉬긴 해야 할 텐데. 손흥민 다음 경기에 뛰면 로봇인지 검사해봤는 거 아니야?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는 시즌 시작 이후 4경기 풀타임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틀 후 뉴캐슬전입니다. 관건은 손흥민이 선발 출전이냐 아니냐겠죠. 네. 불가리아 원정 경기 풀타임 후에도 손흥민이 사우스햄튼전에 선발에 이름을 올렸고 해트트릭을 했음에도 풀타임을 소화한 걸 보면 뉴캐슬전에도 충분히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무리뉴가 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손흥민은 아무 문제 없다고 뛰고 싶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 저녁 10시 경기입니다. 때는 충분히 시청 가능한 시간이죠. 함께 손흥민과 토트넘을 응원해 봅시다. 손흥민 파이팅!